네,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가가치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부속서류 작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준비하시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24회가 되겠습니다. 24회 제1산업이 되겠는데요. 자, 내용 보시면 어,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 자, 자료 설명 보시니까 자, 산정 기계로부터 평가 문제부터 먼저 보죠.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그림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이가 1번이에요. 자, 자료 1번부터 3번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존표 및 일반 존표,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부가세를 반영해야 되는 거는 메인 매출존표 입력하고 그러지 않은 거 일반 존표 입력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관련 거래가 있다면 전자 입력으로 처리해라 라는 거고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확정 신고 반영인데 이거 부속 서류만 잘 작성하면 그리고 전표 입력만 잘 되면 그냥 신고서는 자동으로 딸려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자료 1번부터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 교재랑 같이 변형해서 보세요. 산정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제품 포장용 기계를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기계 장치가 될 거예요. 그죠? 기계 장치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51번 과세 매입이 될 것 같은데 요거부터 하나씩 원샷 원킬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요거죠. 기계 장치 구입한 거. 자, 요게 이제 6월 1일 날 작성일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정기계로부터 구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요 외상미수금이죠. 요거 외상미수금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저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착안해서 쭉 다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프로그램 들어가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자 작성일자 6월 1일이죠. 6월 1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품명은 포장용 띄우고 기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 하나 단가 3천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산업이니까 산정기계 죄송합니다. 산정기계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맞고요. 여기서 이제 맞아요. 분계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쪽에 원재료가 아니라 206번 기계장치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채무에 대해서는 253번 미지급금 3,300만 원. 여기서부터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분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요거 자 됐고 1번 미션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션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진 모터스로부터 물류팀에서 사용할 물품 배송용 화물차를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 배송용 화물차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제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네, 차량 운반구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처리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화물차 구입이라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역시 여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미수금, 외상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번에 전산세무 2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왔었죠. 좀 멍청하게 틀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자, 그래서 요거는 6월 8일 날짜로 가시면 되겠고요. 51번 역시 과세 매입 화물차라고 치시면 되겠고 수량 1개 단가 2천만 원 가주시면 되겠고 코드가요 우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맞고요. 분계는 역시 혼합 208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2,2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역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구입한 이 신용카드 전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쭉 다 보시니까 이건 왠지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 전자마트 주식회사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노트북. 자, 이거를 비품이라고 잡으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또 친절하게 가지급금 계정 거래처 코드는 김건호 사용할 것.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불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공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요. 불공은 사실 이건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불공이에요. 즉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불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불공제일 경우에는 일반 존표 입력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인 경우에만 54번 불공 메인 매출점표 입력 사항이에요.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가시면 되겠고, 요걸 보시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날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이제 이쪽에 6월 12일 날짜로 입력하면 되겠고, 삼성카드, 그다음에 이제 99만 원, 요거 이제 공급가액 부가세 쪼개지죠. 전자마트, 그 이제 대표이사 김경우,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가야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시고요. 자, 제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하나의 버릇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기능 모음에 이제 어음 때문에 그래요. 화면 구성을 간편 입력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입력하는 좀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6월 12일 이렇게, 그러니까 저교를 좀 뒤쪽에 빼놓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실무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통 입력을 하거든요. 양해 좀 바랄게요. 자, 요거는 차변에 134번 가지입금이고요. 김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이사 이름이죠. 99만 원. 참, 제가 아까 입력할 때 뭐 쪼개진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이거 이게 뻥이에요. 메인 미션표 입력할 때만 그렇지, 그렇죠.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미지급금 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가 삼성카드죠.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뭐 신용카드 전표가 이제 뭐 쪼개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헛소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표 입력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끝났어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전표 입력을 하여라 라는 미션은 모두 클리어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 요건 이제 가면 자동 반영되고요. 요것도 자동 반영되는데 되게 쉽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부가가치세, 그쵸, 부속서류는 건물 등, 자, 건물하고 치면 건물 등 감가상각 나오죠. F10번 눌러서 찾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다음에 일기 확정이니까 0406 하시고요. 자,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초기에 이런 세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냥 불러오면 되고요. 만약 여기 없는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아래다 등록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는 추가 등록은 없을 거고 그냥 불러오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산정기계와 우진모터스에서 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닫으시면 돼요. 이름 작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부분도 이쪽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있죠. 10번 난 부분에 일단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반영된 거 보이죠? 이게 우리 여러분 입력한 게 여기 반영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오시면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 확정신고서까지 반영한 내용이 되겠다. 네,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패턴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21회 때 기출됐던 동남상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역시 같은 패턴이죠.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림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료 1번에서 3번까지의 자료를 이제 메인 매출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 입력을 해라.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확정 신고 기간 역시 4월부터 6월까지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이건 뭐 그쵸? 자, 자료 1. 생산부에 사용할 기계장치 외상으로 구입. 이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외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속으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이쪽에 나와 있는 2017년 4월 7일날 구입한 3천만원짜리 기계가 있는데,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설령 문제에서 외상미수금이란 말이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요거를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네. 자, 요거 먼저 입력해보죠. 나머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고 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셔서요. 4월 7일 자, 51번 과세 매입하고요. 차량, 리프트 띄우고 기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습니다. 3천만원 공급가액 부가세 300만원 가지고요. 그 다음에 튼튼 기계니까 전자세금 입력해 주시고, 3번 혼합이죠. 그 다음 206 기계장치, 253 미지급금 3,3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설마
TAT 2급 준비하시는 분들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수준 정도는 되시는 분이라 분계도 못하시고 설마 TAT 2급을 도전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 수업을 정도 들으실 정도 수준이면 제가 그냥 말로 털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닥 효율적이지 못한 거, 혹시 이게 못 알아듣겠거나 저게 왜 미지급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FAT 1급이나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왜 그런지를 공부하시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본사 사옥 신축 공사 중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중도금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인 게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직 완성 중인 부분, 중도금이라 그러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할 때 그 중도금 얘기하는 건데 건설 중인 자산이 실제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도 이제 보시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타부타 말이 없긴 한데 공급가 1억하고 부가세 요 합계금액이죠. 요걸 갖다 보통예금으로다가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보통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을 갖다가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거 매입 매수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5월 14일 되겠고요.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신축 공사 띄우고 중도금 좋아요. 자, 그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1억, 부가세 1,000만 원. 그다음에 서광건설이죠. 서광건설 전자세금 들어가신 다음에요. 분계는 혼합 그렇죠. 그다음에 214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103번 1억 1000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다른 매출세금 계산서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탭 버튼 누르시면은 줄이 안 바뀌고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우리은행 이렇게 바꿔주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엔터를 쳐버리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는 게 탭 버튼. 요 안에 있는 거래처를 바꿀 때 탭을 쓰면 참 유용하다는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번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되는데 3번 보시면 이제 영업부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구입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업부 사무실 사용할 에어컨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죠. 비품. 그 다음에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그럼 이제 카드로다가 비품을 구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되겠죠.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우선 6월 27일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5만원 그쵸? 그 다음에 세진전자상가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 제가 밑줄을 쳐봤어요. 요거야말로 이제 제가 아까 좀 앞에서 실수한 부가세랑 공급가액이 쪼개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57번 카과.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6월 27일이죠. 자, 6월 27일 57번 카과라고 했더니 이쪽에 신용카드 회원명이 뭐니라고 나와요. 요거 F 도움 코드는 항상 F2번이죠. F2번 눌러주시면 무슨 카드니라고 나와요. 신한카드니까 엔터 한번 쳐주시고 한 번 더 엔터. 품명은 이쪽에 이제 보시면요. 품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냥 에어컨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공식 정답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수량 단가 없습니다. 여기 공급가액 쪽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될까요? 385만원 입력하면 쪼개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진 전자상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은 입력할 여지가 없죠. 분계는 4번 카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 212 비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역시 일반적인 상권의 이외에 채무기 때문에 미지급금 자동 세팅되어 있고 카드 분계하니까 신한카드 자동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입력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부분들 1번 미션은 다 했습니다. 평가 문제의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 미션 모두 다 수행했고요. 2번 미션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되게 쉬운 거죠. 그냥 들어가서 불러오기 누르고 그냥 빠져나오시고 저장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겁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 F10번 누르신 다음에 건물이라고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눌러주시고 0406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불러오기. 자, 뭐 기본 세팅 다 돼 있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3개가 들어와야죠.
이건 확인해야지. 3개 다 들어왔습니다. 자,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신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이거 들어가시면 이제 고정자산 매입 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고정자산 매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누르시거나 탭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이 떠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고정. 혹시 이제 TAT 2급과 뭐 나중에라도 전산세무 2급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2급 시험 TAT 2급은요 부가세 신고부속서류만 작성하게 하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든지 전산세무 2급처럼 뭐 수정신고서가 나온다든지 예정누락 확정 반영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신고서 문제가 아예 안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 부속서류와 회계 처리 문제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세무 2급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TAT 2급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TAT는 범위가 좀 좁은 대신에 깊이가 깊고요. 전산세무 2급은 좀 범위가 넓은 대신에 필요 없이 너무 넓죠.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신고서만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 고정자산 매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의 이 부분 41번 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이 신고서 반영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여기에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고정자산 매입과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세금계산서 수치에서 고정자산 매입하는 부분의 위치랑요 신용카드 수치에서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본 1번과 2번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3번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자, 뭐 저장 버튼 이거 있고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오시면서 예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점수를 번게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6회 대우산업. 자,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똑같이 들어가죠. 빔 프로젝터 뭐 고정자산 등록 내역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평가 문제 1번 보시면요.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면 되겠죠.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관련된 내용 전자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예정신고 기간이래요. 그다음에 뭐 부속서류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예정신고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보면요. 자료 1번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터를 구입했대요. 자, 전자세금에서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품이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이거 한번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자료 1번을 보시면 자, 2월 10일 날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 코드 2116 자, 대우산업을 가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날짜는 2월 10일 자, 51번 과세 매입 그대로 치시면 돼요. 빔 프로젝터. 자, 수량 단가 없으니까 공고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없는 거 맞죠? 수량 하나 있네요. 수량은 입력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봤어요. 우리 산업 그 다음에 전자세금 맞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신 다음에 212 자, 비품 미지급금 1100만원인데요. 왜 미지급금이냐? 자,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쵸, 외상미수금 이거 미지급금이죠. 제가 자꾸 써드리는 건 속지 말라고요. 분명히 이번 시험에 속는 분 계실 거야. 절대 속지 마요. 알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인데요. F10번 누르세요. 고정자산 이렇게 하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입력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1번 빔 프로젝터 정률법 5년 800번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고정자산 개정 과목은 212번 비품이에요.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렇게 개정 과목을 딱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212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101번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가 전 띄웠으면 빔 띄우고 프로젝터인 줄 알고 빔 프로젝터라고 하시면 되겠고 취득일은 2017년 2월 10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 취득일자가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로 하는 겁니다. 고정자산 취득일자. 또 물어보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요게 이제 1,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입력을 여기다 하셔야 돼요. 신규 취득 자산의 경우에는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 아니에요. 물론
위에다 1번에 입력하나 4번에 입력하나 사실상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원칙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입력해야 되냐면 1,000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가액만. 그 다음에 상각방법 보시면 정률법 맞고요. 내용연수는 5년 여기다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비 구분인데 이 부분은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 경비 구분이 이제 500번대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 초기 세팅은 800번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 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화면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도 끝났고 메인 매출표 입력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F10번 눌러서 건물이라고 하신 다음에 아이고 캡슐록이 켜졌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일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들어가시면 되겠고 불러오기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은 촤라락 불러왔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고 부가세 신고서 가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여기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확인됐죠. 저장 버튼 나갈 때 그냥 저장하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엄청 쉬워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파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에 이어서 다른 파트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